비가 그친 저녁, 마당에 고인 빗물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민수는 상복 차림 그대로 거실에 앉아 위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우편 배달원이 금속 상자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금고 열쇠와 쪽지 하나. 거기엔 민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미정이 낮게 중얼거렸다. 오빠, 이거 아버지 금고 열쇠야. 영숙이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무겁고 차가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민수는 열쇠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가족들은 금고 보관소를 찾았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철컥 문이 열렸다. 돈이나 유품을 기대했지만 그 안에는 서류철과 봉투,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뿐이었다. 맨 위 서류에는 1987갱내 북락사고 경위 보고서, 뒤에는 보상 미지급 유가족 명단.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대체 뭐야? 영숙은 테이프에 적힌 유언이라는 글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민수는 봉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서류와 봉투를 펼쳐놓았다.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뜻은 알겠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나. 미정은 곧바로 맞섰다. 이건 돌려줘야 해. 안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욕먹어. 영숙은 말없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손을 잡았다. 창밖에서는 늦여름 매미 소리가 울렸다. 민수는 봉투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 앞에는 낯익은 노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박두칠이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사고 당시 반장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거 그냥 불태워. 다 끝난 일이야. 미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요? 왜 없애야죠? 두칠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너희 아버지도 원치 않았어. 다 덮고 사는 게 나아. 영숙이 서류를 안으며 한 발 물러섰다. 두칠의 손끝이 봉투를 향했지만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했다. 두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용히 묻어. 그게 달을 위한 길이야.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민수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아버지의 낮고 느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미정아, 내가 말 못한 게 있다. 목소리는 1987년 사고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북락 징후가 있었지만 반장이었던 박두칠이 조업을 강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끝내 증언하지 않은 이유. 나는 두칠이의 가정을 생각해 입을 다물었다. 대신 버는 족족 모아 언젠가는 유가족에게 돌려주려 했다고 했다. 마지막에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마지막 권리는 진실을 남기는 거다. 테이프가 멈췄다. 방 안에는 흐느낌만이 번졌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며칠 뒤 미정은 서류와 녹음 사본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다. 회관 안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두칠은 처음엔 태연했지만 점점 창백해졌다. 죽은 사람 말 가지고 뭐하나. 그는 억지로 웃었다. 유가족 중 한 노모가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나왔다. 민수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결국 박두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공익변호사 윤지호가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 기록과 보상이 완결입니다. 두칠은 자필 사과문을 썼다. 그는 자신의 연금 일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와 봉투를 건넸다. 노트 구석에는 이름을 꼭 불러줄 것이라는 글이 반복되어 있었다. 마을 방송을 통해 유가족의 이름이 한 명씩 불렸다.
영숙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미정은 명단을 체크하며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했다. 드디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밤이 깊자 민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었네요. 영숙이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미정은 유품 상자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단단한 평온이 내려앉았다. 우리가 받은 건 기준이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에 추모와 화의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은 모여 유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박두칠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읽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늦게라도 사죄드립니다. 노모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모든 절차를 끝냈다. 민수는 아버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진실은 늦게 와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순간 박수 대신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몇 달 뒤 마을 언덕 위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장학금 계좌가 만들어졌다. 민수는 매달 하루 택시비를 받지 않고 노인들을 실어 날랐다. 영숙은 유가족 모임에 간식을 챙겨갔다. 미정은 학교에서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마련했다. 박두칠은 봉사활동에 나서며 남은 날들을 정리했다. 변호사는 사례집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도 전했다. 가족들은 추모비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현수막을 스치며 살짝 흔들렸다. 이제 유산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준이 되어 세대를 이어가고 있었다.